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건 제가 지내고 있는 캠브리지의 일기예보입니다. 여기 선셋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인데요.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오후 4시가 지나가면 벌써 어두워지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낮 온도도 최고 기온이 10도를 간신히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저는 원래 이제 해가 짱짱 나고 좀 무더운 날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영국에 살 때도 해마다 겨울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덜덜 떨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요, 우리 모두 겨울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걸 가질 수가 있죠. 이제부터 시작되는 영국의 겨울도,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주식시장의 겨울도 언젠가는 끝날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잘 견뎠으면 합니다. 자, 11월 4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목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요, 아직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쇼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가 0.46% 떨어졌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1.06, 나스닥 1.73%나 하락했습니다. 성장주들의 추세를 보시면요, 일단 떨어진 종목을 좀 확인해 보면 에디타스가 9.46% 마이너스 보였고요. 코인베이스 8.09%, 퀄컴이 7.66% 어닝 결과 발표 후 하락했습니다. 인바이트 마이너스 6.69, TQQQ 5.77% 하락했고요. 인투이티가 5.2%, 지스케일러 5.08, 로크 4.57%,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4.37% 하락했습니다. 반면 성장주들 중에 조금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어제는 한 반 정도 성장주는 올라가고 반 정도는 떨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애쉬가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14.27% 상승했고요. 펠로톤이 8.23, 로비누드 플러스 8.16, 니오 플러스 4.74, 소파이 플러스 4.69, 리벤트 플러스 3.41, SQM 플러스 3.14, 올린 플러스 3.13, 앨범알 플러스 3.02, 누홀딩즈 2.92% 올라갔습니다. 반면 메가테크 기업들은 아직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싸한데요. 애플이 무려 4.24%나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구글이 마이너스 4.11, 아마존도 3.06%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2.66, 메타 플랫폼즈 마이너스 1.8, 넷플릭스 마이너스 1.44, 반면 테슬라는 소폭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혼자 1.53%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는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굉장히 실망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은 두 가지 정도의 걱정거리가 생겼는데요. 그 첫 번째 걱정거리는 터미널 레이트입니다. 이 터미널 레이트는 제가 예전에 고속버스 터미널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착지를 얘기하는데 연준의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이거를 이제 터미널 레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터미널 레이트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걱정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걱정거리는 아마도 기준금리가 높게 올라간 상황에서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요, 과연 시장의 터미널 레이트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건지 전문가들의 전망, 월가의 전망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월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했다. 자, 파월 의장의 코멘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앞으로 금리 인상이 약간 페이스가 둔화될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막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는 0.75%포인트보다는 그보다는 낮은 수준 0.5%, 0.25%포인트 정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일 수는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가능성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엔드포인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터미널 레이트거든요. 이 터미널 레이트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걱정거리가 생겼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동시에 또한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이 높은 수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대두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4% 수준에 가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4%에 있는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터미널 레이트는 어느 정도까지 치솟을 것인가? 이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질문이다. 자,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FOMC 미팅, 이 미팅이 끝나고요. 점도표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점도표는요, 연준의 위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예상치,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시 어디까지 갈 건지 예상치를 점으로 찍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가장 높았던 수준이 4.75에서 5%였습니다. 4.75에서 5%는 이제 4.75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9월 달에는요, 연준 위원 중에 그 누구도 터미널 레이시 4.75% 이상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 FOMC 미팅이 끝나고는 점도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연준의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하지만 월가에서는요, 파월 의장의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유추를 해내고 있다, 추측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다양한 코멘트 중에 굉장히 좀 호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우리가 오버 타이팅을 하거나 너무 빨리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고 믿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아직 커버해야 될 일이 많다. 그 얘기는 가야 할 길이 아직도 굉장히 멀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세 번째로 너무나 시기상조다. 아직까지는요, 기준금리의 인상을 멈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시기상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타가 여기 나오는데요.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9월 달에 우리가 생각했던, 고려했던 터미널 레이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터미널 레이트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터미널 레이트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 어떤 수준까지 올라갔냐면요. 자, 이 그래프는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기 바로 직전에 선물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예상치였습니다. 자, 보시면 5%에서 5.25%가 38.5%로 가장 높긴 합니다. 하지만 4.75에서 5% 정도의 터미널 레이트를 기대했던 사람들도 28.9%나 되거든요. 자, 그런데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예상치를 살펴본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요, 기준금리의 터미널 레이트를 5%에서 5.25%로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려 37.2%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수치가 변했습니다. 원래는 4.75에서 5%였는데 이제는 5.25에서 5.50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36.3%나 된다.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준금리의 터미널 레이트를 굉장히 높게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월가의 전문 기관들의 예상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터미널 레이트이 5.25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터미널 레이트를 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JP 모간, 모간 스탠리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4.75 정도에 머무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가장 높은 수치를 발표한 전문 기관은 노무라인데요. 노무라는 5.5에서 5.75까지도 가능하다는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기준금리가 만약에 5% 이상까지 치솟게 되면 채권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채권의 금리가 왜 올라가게 되냐면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자가 올라가는 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롭게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가 굉장히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고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안전자산인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위험자산인 주식의 가치가 떨어진다.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요,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베어마켓이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욕심을 좀 버려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 내일부터 주식시장이 폭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현금을 모두 다 주식시장에 넣어서도 안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언제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가 예상하기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요, 나는 나중에 주식시장이 반등할 때 다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적당한 현금을 보유하면서 조금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현명한 투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의 중국 쪽 판매 실적입니다. 자, 10월달 판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자, 테슬라가 시퀀셜 디클라인을 보고 있다. 시퀀셜 디클라인은 이제 지난달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죠. 13.75%가 떨어지면서 10월 한 달 동안 중국 쪽에서 판매된 자동차의 수는 71,704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러한 수치는 차이나 패신저 카 어소시에이션 CPCA가 발표를 해줬고요. 자, 문제는 9월 달에 83,135대를 판매하면서 최고 기록을 세운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중국 쪽의 최고 실적을 썼던 9월 달에 비해서 13.75%가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3분기에 가지고 있었던 목표 실적이 있는데요. 이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요. 테슬라의 10월 달 중국에서의 판매대 수는요. 31.83%가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54,391대를 판매했거든요. 하지만 테슬라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었던 성장 추세는 보통 50% 이상이었기 때문에 31.83%는 생각보다 조금 실망스러운 수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 테슬라는요. 가격을 인하한 적이 있죠. 그래서 2주 전에 모델 Y 같은 경우는 가격을 9%나 내렸고요. 모델 3도요. 가격을 5%나 내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가격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심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10월 달의 실적도 9월 달에 비해서 떨어지면서 조금은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이번 실적의 둔화가 중국에 제한된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기업의 어닝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들의 어닝 실적이 정말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어닝 실적은 블록입니다. 블록 같은 경우는 어제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13.89%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겠죠. 자, 3분기의 논갭 EPS는 0.42를 만들어냈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19센트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좋죠. 자, 매출은 4.52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하고 대비해서 17.7% 증가를 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50밀리언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번에 매출 4.52 빌리언을 두 가지 섹터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블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카테고리는 트랜잭션 베이스 레비뉴, 즉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매출이죠. 이 부분은 1.52 빌리언을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서브스크립션, 즉 구독 모델 그리고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매출 1.19 빌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일단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만들어낸 매출을 보시면 17% 정도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 총 이익을 보시면 616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13% 총 이익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GPV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GPV는요, Gross Payment Volume의 약자입니다. 총 결제 금액을 얘기하죠. 아무래도 이제 핀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 결제되는 금액에서 수수료를 부과해서 만들어내는 매출이 Transaction Based Revenue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GPV가 54.4 빌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했을 때 20% 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블록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지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매출이 1.52가 만들어졌잖아요. 수수료를 통해서 나누기 전체 결제 금액이 54.4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요. 자, 블록이라는 기업은 전반적으로 한 2.8%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서브스크립션, 구독 그리고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매출인데 1.19를 만들어냈고 작년 대비하니까 무려 71%나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그리고 서비스 쪽에 총 이익을 보시면 966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해서 70%나 급등하는 추세를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구독 모델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독 모델은 반복 매출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어려워도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반복성 매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7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총이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트랜잭션 베이스 레비뉴는 1.52로 여기 구독 모델보다 오히려 더 높았죠.
자, 그런데 만들어낸 그로스 프로핏, 총이익은요 616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독 모델에서 만들어지는 총이익은요 966밀리언이었거든요. 그만큼 마진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진이 높은 구독 모델 쪽에 매출이 계속해서 향상된다면 전반적인 블록의 수익성도 향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이번 어닝 결과는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반응을 그렇게 해준 거죠. 13.5%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더 이상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블록과 함께 핀테크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쌍두마차 페이팔의 실적도 잠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은요, 블록과는 달리 어제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7% 이상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논갭 EPS가 1.08을 찍었는데 작년에는 1.11이었기 때문에 조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12센트 정도 더 만들어냈고요. 자,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10.8% 올리면서 6.85빌리언을 기록했는데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17%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장이 다소 둔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자,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30밀리언을 더 만들어냈고요. 자, 다음은 토탈 페이먼트 볼륨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그로스 페이먼트 볼륨이라고 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GPV 같은 얘기고요. 337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1년 전에 310빌리언과 비교하면 14% 정도 환율의 영향을 배제한다면 성장을 해냈다. 따라서 환율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으면요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까 스퀘어 같은 경우는 2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세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트랜잭션 퍼 액티브 어카운트입니다. 한 어카운트당 어느 정도의 거래가 발생하는지 보면요 13%가 증가하면서 1년에 50번 정도의 거래가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새롭게 추가가 된 액티브 어카운트의 넘버입니다. 290만 개의 어카운트가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전체 4억 3,200만 개의 어카운트를 가지게 됐고요. 자, 2022년 전반적인 가이던스를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매출은 27.53빌리언을 만들어낼 것이다. 자, 그런데 지난 분기에는 27.85였거든요. 따라서 지난 분기에 비해서 다소 하락을 했죠. 거기에 컨센서스가 27.87이기 때문에 컨센서스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다행인 부분은요, 논갭 EPS의 전망치는 4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컨센서스는 3.9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어닝 실적도 그렇고 가이던스도 그렇고 매출이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블록도 그렇고 페이팔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게 된다면 매출에 많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결제 금액이 줄어든다면 이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향후에 미국 경제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가 페이팔 그리고 블록의 향후 주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남미에서 아마존 그리고 페이팔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메르카도 리브레의 실적입니다. 메르카도 리브레 어제 실적 발표하고 4.7% 이상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3분기에 일단 어닝을 보시면 2달러 56센트를 한 주당 만들어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24센트가 더 나온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44.6%나 성장을 보여줬고요. 시장의 예상치랑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사용자의 수 역시 900만 명이 늘어나면서 성장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번에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 우리가 보통 총 거래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총 거래 금액이 31.5% 성장을 하면서 8.6빌리언을 찍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흑자를 기록하고 매출도 40% 넘게 성장을 하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해 준 거죠. 자, 이번에 CEO 경영진이 발표한 커멘트를 좀 살펴보면요. 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펀더멘탈, 기업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훌륭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포지션을 지켜나가고 있고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 자, 이 리더십은 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 최고의 기업이 바로 메르카도 리브레잖아요. 중남미의 최고 이커머스 기업으로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고, 또 한 부분 핀테크는 계속해서 성장을 가속화하며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수익성도 향상되고 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적자 기업이 아니라 흑자 기업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발란시도 굉장히 훌륭하다. 따라서 우리 주식을 제발 던지지 말라,
달라. 이렇게 지금 CEO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4.7%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어닝 결과는 사스 기업 클라우드플레어가 발표를 했고요. 클라우드플레어는 어제 어닝 결과가 나오고 나서 10% 이상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께서 직접 어닝 결과를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10% 이상 주가가 떨어질 만한 실적이었는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분기에 논갭 EPS가 0.06을 만들어내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6센트가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전망치는 손익분기점이었죠. 물론 이제 논갭이긴 하지만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니고 딱 중간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흑자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매출은 253.86 밀리언을 찍으면서 작년 대비했을 때 성장률이 47.3%라는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망에 비하면 4.02 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따라서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굉장히 좋죠. 여기까지는 좋은 수치를 보여줬고요. 자, 다음은 논갭 그로스 프로핏 총이익인데요. 총이익이 198.4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78.1% 마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총이익의 금액은 136.6에서 198.4로 늘었기 때문에 좋은 성장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총이익률이 79.2%에서 78.1%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4분기의 가이던스입니다. 토탈 매출은 273.5에서 274.5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치를 안겨줬는데 컨센서스가 273.59거든요. 따라서 컨센서스를 훨씬 더 초과하는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거고요. 자, 논갭 넷 인컴 순이익을 보시면 한 주당 0.04에서 0.05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컨센서스는 0.0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순이익 역시 컨센서스보다 한 2배 이상은 더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이번에는 2022년 전반적으로 1년치의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는 974에서 975 밀리언 정도를 예상하는데 컨센서스는 970이기 때문에 역시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실적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갭 넷 인컴 퍼 셰어 EPS죠.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은요. 0.11에서 0.12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발표가 났는데요. 컨센서스는 한 주당 0.03입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치보다 적어도 3배에서 4배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거죠. 따라서 가이던스도 그렇고 전반적인 실적도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9% 이상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어두운 전망이 시장을 덮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성장주들의 주가가 방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 스템에서 나왔습니다. 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에너지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기업이죠. 자, 스템은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4.2%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3분기의 갭 EPS가 마이너스 0.22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죠. 시장의 전망치보다 4센트가 모자랐고요. 하지만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99.5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했을 때는 150% 성장을 보여줬고요. 지난 분기랑 비교했을 때도 50%나 성장하는 무서운 성장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15.14 밀리언을 더 만들어냈고요. 자, 이번에는 논갭 그로스 마진입니다. 총이익 마진이 13%를 보이면서 작년 대비했을 때 13% 그냥 유지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총이익 마진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자, 부킹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결제까지 완료된 비즈니스를 얘기하죠.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 계속해서 나누어서 회계 장부상에 매출로 잡힐 수 있는 미래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15%가 성장을 했고요. 223 밀리언이 지금 부킹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랙티드 백로그입니다. 백로그라는 것은요. 계약은 이미 체결됐지만 아직까지 밀려있는 주문이죠. 따라서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 있겠죠. 162% 작년 대비해서 성장하면서 817 밀리언이 현재 밀려있는 주문이다. 자,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이 99.5밖에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거보다도 한 8배 이상 많은 금액이 지금 밀려있는 주문이다. 굉장히 밀려있는 주문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전체 에너지 스토리지 자산의 규모입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71%나 자산의 규모가 올라갔죠. 그만큼 이제 많은 고객이 확보됐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계약건이 늘면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CEO의 코멘트를 보시면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 굉장히 활발하게 드라이빙을 걸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냐면 에비타를 포지티브하게 만들기 위해서, 따라서 에비타 수익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에비타는 2023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수익률은 향상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주식에 투자해라. 이렇게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거죠. 자, 4분기 아웃룩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은 175밀리언에서 225밀리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컨센서스는 199.43입니다. 따라서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2022년 회계년도의 전반적인 가이던스는 매출이 350에서 425, 컨센서스는 392.25이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킹인데요. 부킹의 가이던스가 850에서 950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지난 분기만 해도 775에서 950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성장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스템의 주가는 이미 7.39%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어닝 결과는요. 또 다른 사스 기업 데이터독이 발표했습니다. 데이터독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 나오고 나서 주가가 0.6% 아주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자, 3분기의 논GAAP EPS를 보시면 0.23이 나왔는데 시장의 전망치보다 7센트가 더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입니다. 자, 매출 같은 경우는 436.5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61%가 넘어가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22.24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영업 현금 흐름이죠. 영업 현금 흐름이 83.6밀리언을 찍었고요. 프리 캐시플로우 역시도 67.1밀리언을 찍으면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성장주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매출은 436이었는데 프리 캐시플로우가 67.1이면 현재 15%가 넘어가는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굉장히 좋은 숫자가 발견된 거고요. 자, 그리고 2022년 9월 30일 현재 2,600개가 넘는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고객사는요, ARR이 10만 달러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ARR은요, Annual Recurring Revenue의 약자입니다. 연간 반복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연간 반복 매출이라는 것은 이제 구독 모델이죠. 구독을 하는데 구독비가 10만 달러를 넘어가는 대형 계약사를 얘기하는데 이 숫자가 2,600개가 넘어가고요. 작년 같은 시기에는 1,800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고객사가 800개가 증가하면서 44%의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분기의 가이던스입니다. 매출은 445에서 449를 기대하고 있다. 컨센서스는 447이기 때문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논갭 넷 인컴 퍼 쉐어 EPS를 보시면 0.18에서 0.20을 가이던스로 제시했는데요. 컨센서스는 0.13에 불과합니다. 자, 다음은 2022년 전반적인 회계연도의 가이던스인데요. 매출은 1.65빌리언에서 1.654빌리언을 예상하고 있다. 컨센서스는 1.63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시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EPS 같은 경우도 0.9에서 0.92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컨센서스는 0.79입니다. 따라서 이번 분기의 실적도 그렇고요. 향후의 전망치를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발표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스 기업을 위시로 한 성장 기업들이 주가에 방해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금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독 같은 성장 주식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어닝 결과는 인텔리아 테라피틱스에서 발표했는데요. 지난번에 공유드렸던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도 그렇고 이번에 인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번 분기의 실적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실험의 결과가 주가의 향방을 결정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닝 실적을 보시면요. 인텔리아의 3분기의 갭 EPS는 마이너스 1.49 적자를 기록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21센트가 모자랐습니다.
매출은 13.27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해서 84% 성장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2.43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2022년 3분기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캐시 포지션, 즉 현금이요. 848.7밀리언을 가지고 있다. 거의 뭐 1빌리언 가까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런데 전체 시가총액의 규모를 보시면 4빌리언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이 4빌리언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규모가 거의 1빌리언 가까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시가총액 규모의 한 20% 이상, 25% 가까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인텔리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현금이 이렇게 많아도 부채가 많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페이지에 가셔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여기 이제 발란시트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가 몇 가지 표시가 됩니다. 가장 밑부분까지 오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발란시트 부분에 첫 번째 토탈 캐시, 현금이 지금 874.28밀리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요. 토탈 뎃, 부채의 규모가 나오는데 부채의 규모는 69.57에 불과합니다. 10%도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비해서 부채가 거의 없는 셈이나 다름이 없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인텔리아의 시가총액은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면 4빌리언이라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4분의 1, 5분의 1 이상이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인텔리아 테라피틱스는요.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다. 향후 주가의 급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겠죠. 문제는 앞으로 진행되는 임상실험의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어닝 결과는 버진 갤럭틱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버진 갤럭틱은 매출이 전무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닝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경영진에서 어떠한 코멘트를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흔들리겠죠. 만약에 우주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 연기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주가가 4%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좋은 코멘트가 나온 거죠. 자, 버진 갤럭틱이 이번에 발표하기를 온 더 트랙이다. 따라서 변화 없다는 거죠. 원래 계획했던 2023년 2분기에 다음 2분기니까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죠. 커머셜 서비스, 드디어 우주여행 서비스를 개시한다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또한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선을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자, 이러한 업그레이드된 VMS EVE 그리고 VSS 유니티에 대한 시범 운영을 하겠다. 테스트 플라이트라는 것은 이제 시범적으로 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몇 번의 테스트 플라이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아무런 사고 없이 버진 갤럭틱이 이러한 테스트 플라이트를 마치게 된다면 주가는 의외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정말 이번 발표 내용대로 몇 달 내에 우주여행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4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 좋은 계획 많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다음 주에 이사 계획이 있어서 이번 주말은 짐 싸고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금요일 날은 11월의 첫 번째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거든요. 이 보고서 내용 발표되면 짧은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